여러분,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여기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했어요. 저는 시장과 연준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이라서 0.5%포인트 인상, 빅스텝 인상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실제로는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는 상단이 4.75%입니다. 4.75%. 4.5%에 4.75%가 된 거죠. 참 1년 만에 기준금리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베이비 스텝 0.25%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지난해 3월에. 그런데 딱 1년 만에 딱 1년 만에 0.25%의 금리가 4.75%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5%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진짜 많이 올렸죠. 작년 6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이때는 뭐 0.75씩 콱콱 올렸으니까요. 그렇게 4번을 올리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빅 스텝을 올렸습니다. 0.5%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월에 0.25%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베이비 스텝 0.25%씩 올리는 거 금리 인상의 정상화가 됐다는 의미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금리 인상은 정상화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금리가 4.75%까지 인상됐다는 사실입니다. 금리가 또 인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시장의 기대치나 혹은 말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빼고 그냥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4.75%가 된 겁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다. 여기에 방점이 크다. 결국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올리고 또 올린 이유, 그 이유는 물가 때문이죠. 작년 6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가 6월에 6.5%까지 떨어졌습니다. 6.5%까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12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이 있었습니다. 12월부터. 그동안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해오다가 금리 인상을 0.5% 올리는 데 그쳤거든요. 이것이 2월에 0.25% 올리는 쪽으로 쉽게 말하면 가닥을 잡은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점점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금리는 이 정도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는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3.5%.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23일인가요? 2월 23일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될 겁니다. 미국은 4.75%고 대한민국은 기준금리가 3.15%면 금리의 차는 1.25%가 되는 거죠. 1.25%.
1.25%면요. 네, 금리 차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미 금리 역전이 3번이 있었거든요. 3번. 예. 1999년 6월에서부터 2001년 3월까지 이때 한 번 있었고요. 이때 금리 차는 1.5%입니다. 그리고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이때가 2차 금리 금리 역전기인데요. 이때는 1%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예, 이때가 3차 금리 역전기거든요. 이때도 1%입니다. 1%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1.25%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요즘 같은 분위기를 보면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때로 몰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몰려와서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금리 역전이 됐다고 해서 예, 주식시장에서 확 빠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봅니다. 예, 그렇지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채권시장에서는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마치 말입니다.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까지 IMF 외환위기 직후죠. 끝난 후죠. 그때 173억 달러가 빠져나갔던 것처럼 예, 채권시장에서 31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처럼 지금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쭉쭉 빠지거든요. 반면에 지금 주식시장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상했던 대로 2018년 3월이나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이때를 잘못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예, IMF 외환위기 직후를 닮았죠. 그죠? 시장 그렇게 닮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리 역전이 되고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들어온다. 뭐 1월만 하더라도 6조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시장 분위기는 확 달라졌죠. 그렇지만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할까요?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우리는 5%입니다. 12월 현재로 봤을 때요. 1월의 소비자 물가 아마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예, 5%보다 떨어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 이게 금리를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시장의 예측도 나옵니다. 예, 분명한 것은요. 예, 분명한 것은 미국이 3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2월 23일 날 우리는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3월에 미국이 3월 22일 날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 이때 만약에 0.25%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2월에 올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1.5%의 금리 차가 나는데 1.5%의 금리 차를 우리 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또 있으니까 예, 그때 올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월 23일에서 4월 13일은 굉장히 시간이 멀어요. 예, 게다가 시장의 실적에 대한 쇼크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복잡하긴 시장은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났을 때 괜찮을까 하는 우려감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의 고민도 굉장히 예, 이게 깊어질 텐데요. 미국의 3월 금리 인상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 20일 넘게 남아있죠. 그 기간 동안 3월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금리 인상은 달라진다.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된다. 더 이상 안 올린다. 4.75%가 끝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매파발은 오늘도 쏟아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아마 1.5% 차이가 나더라도 안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아주 꼼꼼히 분석할 거고요.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상황 굉장히 꼼꼼히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반반이지 싶어요. 반반.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반반의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현재까지의 예측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이제 최종금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올리면 다 올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금리에 도착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두고요. 이 상황에서 모든 경제 상황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줄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금리가 인하한다면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경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과거처럼 그야말로 뭐 폭락이라는 단어가 조금 사라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